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노잼진과 스포 선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지금 거리에 gat혀 있답니다. 네. 아주 안 오는 거죠. 네. 못 온다네요. 네. 지금 얼마나 밀리겠어요. 금요일인데 또. 네,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예. 어쩔 수 없고요. 오늘 그러면 오동진 평론가가 영화 2편을 다 소개해 주는 걸로. 네. 다행히 제가 또 영화를 다 봤어요. 다 봤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안 봐도 본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청취자분들이 워낙 귀신 같아서 예. 다 잘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 김성수 평론가가 소개하려고 했었던 게 결혼 이야기예요. 예. 이 작품 아주 독특하고 사실은 제가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으로 외국 영화상도 타고 본상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 이야기를 보고 나서 만만치 않겠다. 네. 이 같은 후보로 오른 작품들이 연출이나 뭐 또는 연기면에서 만만치 않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결혼 이야기가 경쟁력이 센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도 청취자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이행시 보내주세요. 오늘은 결석으로 하겠습니다. 결석. 난 예. 결혼으로 할 줄 알았어요. 결석. 네. 이거 어려운데 석자를 어떻게 하지? 이행시니까 그래도 삼행시보다 쉽지 않을까. 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2부에서 영화 이야기 역시 했었습니다. 네, 헤로니모. 네, 네. 쿠바. 네, 한인 사회가 요즘 한류와 함께 쿠바에서 뭐랄까 좀 붐업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본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못 봐가지고 정윤석 감독이 저한테 이 작가가 단체 대관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 이런 딜을 하고 왔는데 제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단체 대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짝짝짝. 네. 그러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뭐 다음 주 월요일쯤이나 자세한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체 관람이니까 뭐 150, 200석은 나오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쏘는 걸로 해서. 그 프란치스코라는 다큐멘터리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 그 신부님들이 막 단체 관람을 유도하셔서 150명, 200명이 아니라 3,000명, 5,000명 하거든요. 예. 참고하세요. 됐고요. 예. 저는 한관만 해서 제가 쏘는 걸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영화는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 어떤 영화입니까? 고레다 히로카즈가 일본 감독이잖아요. 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카트린 드네브와 줄리엣 비노시 그리고 에단 호크를 캐스팅해서 만든 좀 다국적 영화입니다. 예. 다국적 영화다. 그렇죠. 예. 프랑스, 미국 배우도 나오니까요. 네. 사실은 프랑스 영화죠.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기생충 전에 칸네에서 대상을 받았죠. 예. 만비끼 가족이라고 어느 가족이라는 한국 타이틀은 붙어 있는데 그 작품으로 황금 종려상을 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세운 작품을 제의받아서 만든 작품이 이 영화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입니다. 예. 원래 제목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배우 이름이 파비안네여서 한국식 제목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어느 가족, 만비끼 가족도 그렇고 네. 이번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가족의 테마를 계속 갖고 가죠. 히로카즈 감독은. 그러니까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사실은 가족 얘기고요. 예. 늘 아무도 모른다도 사실 가족 얘기죠. 가족이 파편화돼 있거나 해체돼 있거나 또는 다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거나 가족의 문제를 화두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입니다. 여기서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좁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가족의 갈등과 화해와 치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작은 전형적인 일본 가정을 다룬 영화고 이번엔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가 많이 다를 텐데. 정말 유럽적이에요. 네. 근데 파비안느가 여배우예요. 카트린 드네브가 여기서 유명 여배우죠. 여배우였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든 마치 드네브처럼 나이를 들어서 은퇴를 앞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잊혀진 배우이긴 합니다만 전설의 여배우입니다. 예. 근데 이 여배우는 여배우의 삶은 어떨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화적이지 않을까 또는 자신이 연기하는 그 연기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실제로 파비안느는 얘기하는 것 그 자기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의 내용도
사실은 사실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파비안의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여러 면의 얼굴을 갖고 있는가? 진실은 꼭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딸 간에 벌어지는 진실과 사실에 대한 공방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화적 현실과 실제 삶의 현실이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통찰하고 있는 작품이 파비안에 관한 진실입니다. 어느 가족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어느 가족은 조금 뭐랄까요, 그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지금 기성의 가족의 어떤 관계보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인간 관계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작가적 정신이 많이 개입돼 있다면, 여기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혀진 가족 관계를 많이 회부하고 있고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작도 그렇고 이번 작도 그렇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관계 자체를 건너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매우 지나친 구석의 관계일 수도 있죠. 예. 멍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늘 가족보다 더한 것은 없다. 가정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사실의 삶은 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가족만큼 또 명절 때 만나서 싸우는 관계들도 없잖아요. 예. 이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계로 어쩌면 다시 해체되고 다시 모여지고 다시 결합되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꼭 혈통의 관계만이 아니라 유사 가족이더라도 진정한 인간관계를 토대로 해서 가족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고요. 그 가운데 정말 사람의 그 진실된 모습은 무엇인가, 자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어머니를 대하는 딸의 모습과 딸을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또 사위의 모습, 뭐 다른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들을 창출해내고 싶어하는 감독의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비안에 관한 진실 많이들 보시기 바라고. 이행시 많이 오고 있네요. 예. 결석. 네. 자, 2289님 갈까요? 결국 이렇게 국회는 파탄. 속 좁은 석인데 속으로 이렇게 바꿨군요. 네. 속 좁은 의원님들 정신 차려요.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명은 좋으나. 예. 네. 요건 보류. 6458. 결과는 과정이 만듭니다. 석연찮은 과정이 없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뉴스 정례승부 애청자 여러분 올해보다 더 좋은 과정과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조금 교과서적이다. 안 웃겨. 안 웃겨? 자, 웃기고 갑시다. 자. 어떻게 결명자차. 결명자차요? 예. 석류즙. 끝입니다. 어쩌라고. 네. 예. 어렵다니까. 예, 어렵네요. 6940님 한 번 더 갑시다. 결국 당신에겐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석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전두환 씨. 요거는 됐다. 6940님 당첨되셨습니다. 사면을 취소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저는 이만솔이라는 부대표, 정의당 부대표가 마이클 무어 같아요. 마이클 무어. 어떻게 그걸 따라갔을까? 예. 따라가서도 사실은 보통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마이클 들이대니까 쉽지 않죠. 예. 거기다 정면에서 이렇게 갖다 대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1751님. 결혼의 유통기한은 석달. 요거 괜찮은데.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요거 딱 오평론가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요. 예. 결혼의 유통기한은 석달. 네. 법으로 정해야 된다니까. 예. 6940님. 1751님 당첨되셨고요. 예, 샵 0945 받을 주소 보내주시고 나머지 세 분은 두 번째 영화 소개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김성수 평론가가 추천할 영화였는데 결혼 이야기. 네. 오동희 평론가도 너무 재밌게 봤다. 이런 말씀이죠? 네. 굉장히 잘 만나죠. 이 영화를 만든 노아 바움백 감독은 사실은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잘 쓰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짰고요. 그것이 얼마나 현실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영화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얘기 같아요, 다들. 우리 얘기다. 이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혼 이야기. 예. 그리고 이혼의 과정이 한국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수기 기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정 기간이 있듯이 미국에서는 또 특히 이제 변호사들이 붙기 때문에 뭐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 양육권 문제까지 기입되면
굉장히 큰 싸움이 되죠. 지독한 이혼의 과정을 그렸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결혼은 이혼이고 이혼은 결혼이고 사실 결혼과 이혼이 따로 있지 않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혼했지만 이혼하기 전보다 결혼했을 때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혹시 그 1979년에 로버트 벤튼 감독이 만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 있었어요. 예. 더스틴 호프만하고 메릴 스트립 나왔는데요. 예. 그게 한 지금 30년 지났나요? 79년이니까. 40년 지났죠. 저는 양육권 문제와 이혼 과정의 얘기를 그린 그 화두는 똑같은데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시대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결혼 이야기고요. 어쩌면 결혼을 통해서 그려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만든 노아 바움백 감독의 전 부인이 제니퍼 제이슨 리였어요. 7살 연상이었고요. 영화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아하. 그 제니퍼 제이슨 리가 영화 쪽에 있다가 사실은 뉴욕으로 갔고 노아 바움백 감독을 만나면서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혼을 했죠. 아마 이런 지독한 이혼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마 영화적 동료로 남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개인적 경험이 많이 개입된 작품이 이 영화가 아닌가. 예. 영화나 소설이나 모든 예술이 그렇겠죠. 그렇죠. 자기 이야기예요. 사실. 예. 그러면 보통의 어떤 평범한 가정도 다 한 번씩은 이혼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네. 혹은 여러 번. 석 달은 좀 빠른가? 예.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공감 가는.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명과 한 명이 결합했을 때 두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체적 삶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각 개인이 주체적 삶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보면 결혼도 완성된 형태로 이어갈 수 있다. 자기를 버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여성적 시선이 강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페미니즘적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건 넷플릭스 영화네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먼저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일주일 후에 넷플릭스에서 또 공개를 했죠. 요새 이제 그런 전략을 짜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특히 예. 한국에서. 네. 김성수 평론가 안 와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기상한 것들을, 예. 아니, 이행시 하려고, 이행시. 도대체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지금 듣고 들으면서 오셨죠? 예. 지금 결석으로 이행시를 하고 있어요. 예, 들었어요. 최지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문자 주세요. 결석을 하다니. 석을 놈의 김성수. 요거는 줘야 돼. 죄송합니다. 요거는 주자. 최지훈 씨 드릴까요? 예, 최준 씨 샵 0945번으로 저는 받을 주소, 왓챠플레이 받을 주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이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계속 울면서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제가 실례될까 봐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뭘 뭐 대놓고 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 뭐 이혼의 대명사가 김성수가 됐어요. 이동영 작가 때문에. 그렇구나. 난 까먹고 있었는데. 예. 근데 진짜 그 오동진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은 법 때문에 이 유책주의 때문에 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는 파탄주의니까. 예. 그렇죠. 파탄주의니까. 유책주의니까. 그렇죠. 유책주의니까. 예. 그리고 근데 미국은 파탄주의라서 파탄은 인정. 예. 근데 재산 어떻게 나눌 거야? 애 누가 데려갈 거야? 지금 뭐 얼마만큼 양육권도 다 쪼개가지고요. 예. 뭐 완전 양육권이 있고 또 절반이 있고 뭐 3분의 1이 있고 막 이런가 봐요. 시간을 갖는 네.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따지는데 너무너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장단점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파탄이 아니고 유책주의니까 누가 잘못했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 이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감정이 있다가 재판에 들어가면 더 안 좋은 감정이 생겨버리는. 지금 그 영화 똑같아요. 나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요. 둘 중에 하나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요. 누구는 돈을 지키고 누구는 아이를 지키면 끝나버려요. 본인들도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모르는 거죠. 이혼의 과정을. 그렇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여기서 우리 여자 주인공 요한슨 니콜 스칼렛 요한슨. 예, 요한슨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그 착한 얼굴에 깜빡 속다가 11번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뒤통수를 맞고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영화의 가장 중요한 카메라 워킹이요. 롱테이크 원샷이 많아요. 기가 막히게 연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롱테이크 원샷이 맞는 것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우들이 그렇게 롱테이크로 대사를 칠 수 있을 만큼 대사가 되게 좋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노아 바운백이 잘 썼다는 얘기고 예. 그 긴 대사를 혼자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맞아요. 상대편의 리버스 샷이 안 나와요. 예. 보이스 오프로 나올 정도니까 그 긴 호흡의 대사를 배우들이 너무 잘해요. 스칼렛 요한슨, 아담 드라이버, 레이 리오타, 노라로 나오는 로라던 모든 연기자들이 너무 잘해서 이 영화가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부들이 같이 봐도 좋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전 비추입니다. 같이 꼭 따로 보더라도 어쨌든 보는 건 좋죠. 네. 예. 보는 것도 권해주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혼자 봐라. 네, 특히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안 보길 제가 연극을 또 하던 극단 출신으로서 그냥 와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업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 연극 이 얘기가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스칼렛 요한슨이 배우고 아담 드라이버가 연극 연출가예요. 극단 연출가. 그러니까 이쪽 엔터테인먼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저도 보면 안 될까요? 보세요. 보세요. 아니 와이프랑 같이. 저는 와이프랑 같이 보시면 이제 부인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주체적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게 꼭 결혼이 깨지면 안 돼, 이혼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사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과 개인의 삶을 지켜야죠. 그래야지만. 저도 얘기를 좀 할게요. 예.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 말씀이 다 옳아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감성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성이 자극되는 순간 현명한 말로써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 가족들한테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신발끈 매주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신발끈 매주잖아요. 스포일러 아닙니까? 스포 아닙니까 이거? 요거는 아니에요. 그거 스포거든요. 요거는 아니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왜 매주느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뭐 때문에 어떤 장면에서 매주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어쨌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이고 근데 그거를 까버리시네. 예, 김성수 평론가의 추천해가 결혼 이야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지금 개봉됐나요? 개봉도 됐고요. 예. 극장에서 일주일 전에 항상 개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홀드백 정도 지키고 그 정도 지키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예, 꼭 한번 보시길 권하고 보면서 논쟁은 하지 마세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고도 같이 살아야 된다. 특히 아이하고의 관계는 김성수 씨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돼? 이혼을? 이 과정이 너무 지겹게. 아니 도대체 오늘 좀 형님이 늦게 왔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나요? 쉽지 않은 이혼 과정. 네, 쉽지 않은 알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세 분 다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결코 민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석 물러거라 필리버스터 이렇게 해주셨네요. 약간 좀 후보. 결국 그는 오지 않네요. 금요일만 기다렸는데. 석수와 같이 시원한 성수님의 스포. 요거는 좋다. 아유 왔잖아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좋다. 요거는 0294님 석수와 같은 시원한 당첨되셨고요. 결이 되니 또 기승이네. 이건 아니네요. 이게 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결국 지각 성수영.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지각 성수영. 이 작가님. 석가모니 같은 넓은 아량입니다. 요것도 김성수 씨를 아끼는 분들이 많네. 감사합니다. 고고를 갑시다. 짧게. 결석하면 석고대제. 석고대제. 이거 괜찮네요. 고고님도 당첨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면 됩니다. 결론은
석화 겨울철 최고 보양식. 석화 먹고 싶네. 네. 진짜 시원하게. 네, 3895님 이렇게 해서 5분 모두 당첨되셨고요. 당첨되신 분은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달 후에. 요즘 좀 빨리 갑니다. 아, 네. 한 달쯤 있으면 갑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결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요. 네. 결석이 아니죠. 예. 지각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